드디어 만났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먼저 이곳은 보티첼리의 대표작을 찬찬히 감상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들으면서 감상하셔도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티첼리의 또 다른 걸작 프리마베라와 마찬가지로 비너스의 탄생 역시 정확하게 누가 언제 주문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르네상스 인물열전을 기록했던 조르조 바사리가 1550년 메디치 가문의 카스텔로 별장에 있는 이 작품 그리고 프리마베라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요. 당시 별장의 소유자였던 로렌조 뽀폴라노가 주문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보티첼리의 후원자였던 로렌조 일 마니피코가 자신의 육촌 형제를 위해 주문한 것인지 누가 주문을 했든 이 그림이 어떤 목적으로 주문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피치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여성의 누드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이 안에서 종교화, 초상화가 아닌 그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와 같은 주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없죠. 지금이 처음일 거예요. 우피치 미술관이 아니어도 이전의 서양 미술사에서 여성의 누드를 찾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의 이브 정도? 다른 누드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 기독교 문화가 유럽의 모든 예술 주제를 지배했던 시대가 드디어 끝난 겁니다. 1000년이 훌쩍 넘어 비너스가 돌아왔어요. 이 그림에서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아들 크로노스가 잘라내면서 바다로 던져버리니 그 주위로 거품이 일면서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던 바로 그 순간은 아니고요. 바다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바람에 밀려 육지에 당도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너스는 조개를 타고 우아한 포즈로 서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았을 때 비너스의 왼쪽에는 서풍의 시인 제피로스와 아우라 또는 클로리스로 묘사되어 있고요. 어찌나 바람을 열심히 부는지 그들의 입에서는 바람이 눈에 보이도록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바람과 함께 비너스의 상징인 장미꽃이 나부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바람을 타고 도착한 비너스에게 꽃의 여신 플로라 또는 시간을 관장하는 호라이로 추정되는 여신이 은매화가 그려진 망토를 들고 옷을 막 입혀주려고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데 정작 비너스는 마치 고대의 조각상처럼 우아하기만 해요. 네, 이 역시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럽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박물관에서 비너스를 만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정숙한 비너스라는 의미의 베누스 푸디카를 모델로 합니다. 자료 화면 속의 조각은 수많은 정숙한 비너스 중에서도 실제 메디치 가문이 소유했던 비너스로 보티첼리는 이 조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티브는 이 조각에서 따왔지만 한 가지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스 조각 속의 정숙한 비너스는 완벽한 인체 비례가 맞아요. 그런데 보티첼리의 그림 속 비너스는 비례를 따져보았을 땐 어딘지 어색하거든요. 조각 속의 콘트라포스토 자세는 똑같은데 그럼에도 마치 한쪽으로 길게 늘어진 듯한 팔, 그리고 기운 어깨. 이건 사실 이상적인 비례 자체를 화가가 재조합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당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린넨천의 템페라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넓은 화폭을 만들려고 2개의 천을 붙여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얼마 전 복원에서 밝혀졌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이 그림이 당시 로렌조 일 마니피코가 육촌 형제, 이름이 똑같은 로렌조에게 이 결혼식 선물로 이 그림을 주었다는 설도 있긴 하지만 이 또한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화가의 일생처럼 미스테리한 게 많은 이 그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한 가지는 모델이에요. 이 비너스의 모델은 그나마 제일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피렌체의 국민 첫사랑이라고 언급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던 여인, 시모네타 베스푸치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벨라 시모네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피렌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로 유명했대요.
보티첼리 역시 그녀에게 단단히 fall in love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보티첼리의 후원자였던 로렌조 일 마니피코의 동생, 당시 훈훈하기로 유명했던 줄리아노와 선남선녀, 사실 불륜 커플이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모네타는 폐결핵으로 22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네타가 사망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시모네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의 많은 그림 속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건 드디어 대부분의 회화 작품의 주제가 종교화였던 그 시절 그리스 신화가 소재로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여신의 모습을 통해서지만 르네상스 시기 최초의 여인의 누드가 등장했다는 것. 그동안 메디치 가문이 후원해서 수많은 인문학자와 건축가, 조각가, 화가들이 모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발굴하고 연구했던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전부터 그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보다 더욱 파격적이었던 성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비너스의 탄생을 원없이 감상하시고 저희는 다음 작품에서 만나겠습니다.